안녕하세요, 수영인 여러분. 브레이크하우스임의 진행자 남기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수영 얘기를 나눌 물의 정령 주장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훈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가 되게 밝은데요? 제가요. 네, 목소리가 오늘은 또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 밝아 보이나요? 제가 지금? 네. 기웅 씨 약간 귀신 같은데요, 뭔가? 뭐 좋은 어, 일 있으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어, 음, 지난주에는 훈련을 좀 어떻게 하셨나요? 좀 이제 서서히 네, 더 운동의 그 양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리들이 늘어나고 있고 볼륨을 늘리고 있다. 그렇죠. 사이즈를 늘리고 있고, 네. 음, 일단 그게 다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음, 번역도 하셨잖아요, 번역.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쇄를 해서 읽어봤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내용이 참 좋다.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그 기용 씨도 그렇고, 어, 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귀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 번역하신 책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였죠? 일단 기용 씨가 저한테 알려준 책인데, 네. 그 로우 디 라이징이라는 책이거든요. 이제 네. 번역본이 이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음. AI로 돌려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좀 좋게 번역이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네. 내용이 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수 있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다. 예. 로우디라는 사람이 뭐 미국의 옛날 수영 스타였는데 1980년에 뭐 세계 기록을 세웠던 이제 세계 랭킹 1등이었는데 그때 당시 뭐 러시아가 이제 뭐 어디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보이콧을 했어요. 그 러시아 모스크바 올림픽을.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를 못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역경을 딛고 84년에 미국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뭐 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내용, 뭐 그 이후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내용, 뭐 다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그때까지 책으로 썼을 그때 당시까지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뭐 한번 제가 공유를 다 이제 해드렸는데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 무례정령 네.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메달뱅크라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 그 평영 훈련을 하는 방이 있어요. 또 네. 거기서 거기도 이제 그 공유를 해드렸고 예. 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는 분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네. 로디 게인즈라는 분이 미국의 NBC에서 지금 수영 해설을 하시는 분이고 오, 좋아요. 뭐 미국의 대학 리그 NCAA도 같이 해설을 하세요. 근데 좀 텐션이 되게 높아서 지금 네. 유튜브 상에서도 수영 해설자로 되게 미국 이제 수영 팬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그런 네. 것 때문에 중계를 되게 재밌게 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음. 사람이 그냥 비수영 선수거나 아니면 그냥 선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네. 예. 그리고 인생의 역경을 좀 여러 번 겪는다. 그런 내용이 네. 책에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극복했는지, 네. 예.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훈 씨가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로 세계 기록도 되게 많이 세우신 분이고, 자유형 선수였죠, 어, 자유형 선수. 네, 자영 선수였고, 그때 당시에 뭐 미디어나 그런 게 아예 없던 시절이라, 음, 네, 그가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삼관왕을 한 이후에 그런 그 미디어가 발달하는 폭발적인 그 시기가 되었대요. 그 계기가 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방송인으로서도 이제 은퇴를 하고서 되게 많은 경력을, 그러니까 수영보다 이제 방송의 경력이 더 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 모든 올림픽 수영에서는 거의 그가 다 해설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음, 모든 역사적인 순간에 그가 다 열정적인 그런 어떤 수영 선수로서 했었던 그런 몰입에서의 그 상태로 해설을 하는 그런, 예, 되게 좀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저 사실 네, 보통 이제 중계나 해설을 들어봐도 네, 감정이입을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감정이입을 해서 정말로 해설을 하면 또 그것만의 맛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그런 걸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예. 어, 내용을 조금 이어나가서 이제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아레나 대회가 있어요. 아레나 대회. 그렇죠. 네. 창훈 씨 팀에서도 아레나 대회를 나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그 훈련 하시는 그 평일에 훈련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따로. 예. 네. 어 이제 저희 평일 훈련팀은 이제, 예, 그 어떤 기록 향상을 위해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목적으로 있는 팀이라, 네. 네, 그 이제 다 각자 원래 있던 팀에서 좀 원래 개인 그런 기록 단축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팀에서 나가지 않지만 못 나가게 됐어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래 그렇지만 뭐 다음 주에 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따로 이제 연습할 때 좀 빼드리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번 주에는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대회를 뛰기 위해서 다들 수영복을 준비를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시합복을 정말 선수들이 입는 것처럼 비싼 그러니까 제일 고기능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네, 나는 그 정도까진 아니야 해서 좀 낮춘 모델로 사시는 분이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아레나, 스피도 이 정도가 많이 유명하죠. 아레나 스피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 로디 네. 게인즈도 아레나에서 스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그 책에서 네. 맞습니다. 아레나 아레나, 스피도. 아레나가 프랑스 기업이었나요? 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레나, 스피도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입는 것 같고, 장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즈노도 많이 입었었잖아요. 네, 미즈노. 네. 미즈노도 많이 입었었고, 저는 아식스도 입어봤었어요. 아식스. 아식스도 좋죠. 아식스도 좋고, 네. 또 많이 입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시합 수영복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티어라는 회사에서 아, 나오는 그 네. 수영복인데, 티어 벤조라는 모델인 것 같아요. 티어 그거를, 벤조요. 네, 다들 그걸 사 입더라고요. 예, 근데 그 수영복이 좀 보면은 좀 디자인도 멋있고, 하이웨스트네요. 와, 67만 원씩 하네요, 예, 거의. 티어 벤조, 티어 벤조 어떻게 오브가 이렇게 비싼가요? 와, 진짜 비싸다, 이거는. 50만 원, 막 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가격이 이렇다고 해도 재고가 없나 봐요, 지금. 놀랍네. 67만 네, 원 네. 가격대는 또. 네, 이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외국 나가서 사면은. 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사면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아, 벤조라는 수영복은 또 제가, 티어도 원래 유명하긴 했잖아요, 시합복으로. 그렇죠. 네. 이 벤조라는 모델이, 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를 황선우 선수가 아,
저기 도쿄 올림픽에서 입고 좀 약간 유명세를 많이 타게 된 수영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선수들도 많이 따라 입고 잘한 선수 있으면 좀 따라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도 그쵸? 그렇고 뭐 네. 저게 좋나 보다 하고 예,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입고 이제 여성분들도 입어보고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다 따라서 입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예, 대회복도 제가 대회 뛰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네, 약간 마라톤에서 카보나를 신듯이 대회복을 하나 그래도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렇죠. 근육을 떨림을 완전히 진짜 제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돌핀킥이 엄청 그냥 힘을 적게 들여도 돌핀킥부터 해서 그냥 하체에서 무슨 짓을 하든 킥이 엄청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약간 네,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복을 그리고 또 입으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도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을 넘어서 일단 기능성으로 완전 다르긴 해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티어 벤조라는 걸 오늘 알았지만 이렇게 네, 67만 원짜리까진 갈 필요 없이 30만 원대 대복만 입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티어, 지금 음, 아레나의 파워 스킨만 봐도 정식 사이트에서 44만 9천 원, 35만 9천 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입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레나, 네. 그렇죠. 40만 원, 뭐 비싼 건 또 58만 9천 원짜리도 있네요. 36만 원. 네. 솔직히 뭐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완전 시합복이라는 단계에 있는 그런 모델들을 입는 것보다는 음. 그 시합 데뷔용 연습복으로 나온 수영복들이 있거든요. 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한번 찾아볼게요. 스피도의 뭐 스킨, 패스트 스킨 예. 뭐 패스트 스킨 프로 3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남자 같은 경우는 19만 원. 어, 예, 뭐 싸게 찾으면 이제 아레나도 이건 완전히 원래 시합복으로 나온 건데 지금 판매가가 17만 원. 아레나 뭐 라이트닝 파워 아쿠아포스 이런 것도 있고 아쿠아포스 옛날에 맨 처음에 그 시합 버전으로 나온 그런 수영복이죠. 네. 네, 아쿠아포스 패스트 스킨 프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그런 걸 좀 일단 입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사이즈를 자기랑 본인에 맞게 좀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좀 그 위에 단계 것들의 수영복을 이제 찾아서 구매하셔가지고 입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좀 그것들을 입고 연습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쵸. 네, 입고 수영을 해본다. 네, 내가 이런 것을 사서 이제 입고 훈련을 한다. 수영을 해봤다. 그런 것도 이제 좀 약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무조건 입어봐야 되는 게 사실 살면서 네. 여성분들은 뭐 스타킹을 신으시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압박이 그렇게 심한 옷을 입어볼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완전 이질적인 느낌의 근육을 잡아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입고 연습을 해야 된다. 아무리 새 거가 아까워도. 음, 예. 그렇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깨 끈이 되게 타이트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어깨가 아프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입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수영복마다 특징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레나는 카본, 뭐, 아쿠아포스,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좀, 아레나도 재팬 게 있고, 유럽 아레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약간 유럽 쪽은 되게 타이트해요. 엄청. 음, 네. 그 유럽 쪽이 카본 타이트하다.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에서 나온 시리즈인데, 네. 예, 이게 단거리 선수들한테 적합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어요. 너무 타이트했어요. 허벅지 전체를 완전히
압박을 하는 느낌이어서. 2012년 버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때 네, 이름 뭐였더라? 파워스킨 카본 네. 플렉스인가? 아, 뭐였죠? 그- 아, 이거 그런 게 그래, 있었어요. 네, 네, 어제 그리고 저는 인피니트. 인피니트. 네, 그거는 약간 햄스트링을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좋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입었던 대복들을 특징을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아레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입기가 힘들었어요. 얇기도 네, 하고. 네. 네, 스피도는 이제 엘리트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음, 오히려 대복인데도 입기 쉬운 편, 스피도는. 음, 그 음, 대신에 이제 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건 어쩔 수가 없고 대복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입으면 정말로 좀 늘어나서 못 입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피도였고, 아레나는 짱짱한 만큼 좀 오래 입었었던 것 같아요. 방수가 좀 떨어져도. 근데 음. 이제 미즈노 아식스는 아무래도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수영복이 음, 좀 이제 아레나 스피도에 비해서 원단이 조금 두꺼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동양인한테 잘 맞고 저한테도 되게 잘 맞았어요. 예. 이제 킥 차는 동작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잡아줬고, 오래 입고 있어도 안 불편하다. 예. 그게 미즈노 아식스. 티어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아레나랑 스피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들로는. 예. 어, 진짜요? 예. 오래 입고 있으면 안 불편하다고 미즈노가? 예.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저는 200m 할 때 미즈노를 입고, 어, 네, 100m나 50m를 할 때는 아레나나 이런 걸 입었어요. 아, 진짜요? 예. 오, 전 지금 김 씨가 그렇게 입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니, 미즈노도 모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엄청 타이트한 그렇죠. 거랑, 예. 예, 이 단거리 타이트한 버전. 선수용이 있고. 예, 예, 예. 예. 근데 그건 못 입겠더라고요. 예. 사이즈 지금 제가 미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 미즈노 요즘은 GX 저희가 맨 처음에 입었던 게 GX 시리즈였다면 GX1 뭐 2, 3 지금 6 있거든요. 와. 6에서 뭐 MV 모델, 뭐 ET 모델, 음. 지금 CR 모델. 오. 뭐가 많네요. 예. MV가 이거 약간 옛날에 스프린터용인 음,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니까. 이게 이건데 조금 세계적으로 네. 보면 이제 뭐 미국, 유럽, 뭐 아시아권 전부 전체에서 저희 나라만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음. 아시는 분들은 이걸 입는데 네. 이게 제일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즈노? 미즈노 소닉 6 MV 모델. 네. 이게 잘 잡아주고 지금 우리 저번에 엔핸스드 게임에서도 네. 엔핸스드 게임에서도 여기 그 반바지 세계 기록 있잖아요. 네. 그걸 입고 깰 때도 이 미즈노 모델을 입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뭐 세계적인 선수들 다 보면 뭐 그 스프린터들 있잖아요. 저기 네. 네. 영국의 제임스 프라우드 선수나 음. 어, 어 어디죠? 저기 호주의 저기 캐메론 맥어보이 선수. 아, 맥어보이 선수. 예전에 그러면 좀 더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저기 케일럽 드레셀 선수. 드레셀. 네, 드레셀 선수가 미즈노를 애착을 했습니다. 네, 라이트 시리즈도 있네요. 라이트, 네. 라이트요? GX, 금방 말씀해주신 소닉인데, 라이트 시리즈가 있네요. 좀, 좀 약간 더 저렴한. 저렴한,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GX 소니 6에 대한 연습복 개념의 버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한번 입어보고 사는 것을 추천을 저는 드려요. 근데 미즈노가 수영복을 네,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전 좀 개인적으로 아식스도 괜찮고, 얘네가 좀 정말로 일본의 그 특유의 기술력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입어보면 다른 느낌이 확 드니까. 그렇죠. 미즈라는 게 일단 사실 일본어로 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음, 뭐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수영 쪽에 약간 좀 과학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네. 왜냐면 일본은 그 사실 이 수영이 최고의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자체 내에서. 왜냐면 이제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나오고 메달도 많이 나오고, 일단 일본 자체 또 섬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조건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수영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수영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뭐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너 만약에 너 무슨 선수야? 운동 선수야? 수영 선수야? 이렇게 하면은 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동경의 대상에 그렇게 시선이 가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좀 더 그 저 자체적으로 좀 뭔가 좀 그 수영에 좀 더 막 그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의 환경이 좀 더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저희처럼 여러 수영복을 이제 마스터즈 분들은 사거나 이런 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네. 혹시 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브랜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뭐 고가여도 상관없고 말씀해 주신 중저가여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 브랜드부터 알아보면 그래도 50% 평타 이상은 간다. 이런 브랜드. 시합복을요. 네. 이거 제가. 저는 아레나나 스피도는 권유를 안 드리고 싶은 게 스피도는 엘리트 시리즈면 상관이 없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너무 네, 타이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레나나 스피도보다는 잘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즈노나 아식스를 진짜 뭐 구하기가 힘들면 아레나 재팬에 있는 수영복을 찾아서 시합복을 한번 저는 입어보면 그나마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기웅 씨 의견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네. 뭐 중고로 구매를 해도 돼요. 중고. 사실. 예, 아레나, 음. 뭐 스피도, 미즈노, 제이크드, 뭐 아식스, 다 음. 저기 뭐 만약에 재팬앤조이라는 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저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라쿠텐 들어가 보면 그 검색을 잘 해서 보시면 미즈노, 뭐 아레나, 스피도 다 그 뭐 얼마 착용했다 막 이런 뭐 중국 그 경매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일본은 수영 인구가 저희보다는 몇 배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물량이 좀 더 많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기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어떤 브랜드라도 저는 일단은 입어보고, 네. 약간 본인의 느낌이 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주변인들의 추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 일단 한번 사서 입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딱 하나 추천을 만약에 해드리자면은 네. 제일 읽기 쉬운 것이 아레나 카본 에어인 것 같습니다. 어. 아레나 카본 에어 2, 카본 에어 1, 뭐 이런 게 좀 사서 한번 입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될 24만 원에 시즌이기 파네요. 때문에 네, 24만 원. 네, 카본 에어. 예전 여기 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매버릭 수영복이라는, 매버릭 스포츠라는, 아니야, 매버릭 수영복이군요. 유명했죠. 매버, 네. 매버릭 수영복에서 지금 남자 수영복 5부 이렇게 가격 순으로 보고 있는데, 카보네어 저 보라색 24만 원 사이즈가 다 품절이네요. 싼 죄송합니다. 거는 네, 다 그렇죠. 일단 네, 수영복은 구하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걸로 구할 수 있는 걸로. 편하게 좀 네, 네, 구하셔서 이 대회를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다고 하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수영복은 솔직히 예전에 그 금지당한 수영복이 아닌 이상은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저것 어, 다 입어봐야 돼요. 네, 이제 그게 최고지만 찾기도 어렵죠. 힘들고 구하기도 네, 힘들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구하시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네, 아까 장훈 씨가 말씀드린 뭐 아식스 카본 에어나 아니면 일본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뭐 미즈노나 아식스 쪽도 알아봐도 좋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일, 있겠네요. 그러면 일, 저 요즘에 인스타를 보니까 뭐 예, 광고도 뜨기도 하고 생체가 많이 뜨더라고요. 생체 생활체육, 시즌이었나요? 네. 생활체육 이미 지금 실기 시즌이 돌입을 했습니다. 이미 저번 어, 주부터인가? 네, 저기 각 지역에서 하고 있고 네. 특히 이번 주말에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 훈련팀에서도 많이 나가시고 네. 아, 오늘 이미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음, 네, 이미 오늘, 내일 일단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말마다 하더라고요. 생활체육 음, 실기, 네. 생활체육 지도자, 이제 뭐 장애인 체육 지도자, 노인 뭐 여러 가지 그 스포츠 지도 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실기 일정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따면은 이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어떤 어디 뭐 수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사실 생체 이제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같은 경우는 네.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과목은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윤리,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한국 체육사 이렇게 그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음, 과락이 있고 과락. 전체적으로 이제 과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그런 게 맞습니다. 있는데 추천 드리고 싶은 과목은 제가 생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운동 생리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진짜 제가 건강운동관리사를 따고 어, 생체 문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 가벼워요. 어렵진 않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진짜 운동을 내가 그냥 접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운동 생리학을 하시면 좋고 역학 같은 경우도 암기가 큰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역학을 건강운동관리사를 할 때 시험을 쳤는데 그냥 해볼 만하다. 암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두 과목? 스포츠 심리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세 과목은 해볼 만하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 약간 시험 제 치는 것 때문에 겁먹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필기요. 필기도 그렇고 일단 뭔가 긴장되는 과정이니까. 아,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하려면 음. 뭐 불가피하게 생기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뭐 도전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부시고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해야죠. 말씀하시네요. 강하게. 너무 강했나요? 약간 뭐야?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아, 수영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는 이 생체를 따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러면 적배평자 개인 운영 연습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종목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 결국에 수영은 뭐 건강의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야 되는 결국에는 스포츠니까. 스포츠니까 네. 이쁜 수영을 많이 추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사실 자세가 이쁘려면 좀 속도가 어느 정도 나야지 음. 이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기 위해서는 뭐 결국엔 기록 단축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뭐 생활체육을 결국에 이제 실기를 테스트를 통과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커트라인에 있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생체 실기를 해야 될 텐데 구술은 뭐 외운다 치고 그러면 구술 적배평자를 IM을 100m를 하는데
기록을 줄일 수 있는 팁이나 빨라질 수 있는 장훈 씨만의 팁이 있을까요? 와, 네. 어려운 문제네요. 팁이라고 뭐, 하면 예. 일단은 당연한 걸로 팁을 제가 드리면은 매일 수영을 하면 좋아요. 매일 운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네.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고강도의 이제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고강도 음 여기저기 훈련팀을 많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건 좀 위해서 의외인데요. 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혼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자 그 생활체육 그 IM 100m 25 레인에서 25 수영장에서 커트가 1분 40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1분 40초. 그럼 뭐 쉬운 기록은 아니에요,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수영에 좀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많이 다들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기록이라서 그런 기록을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 그 체계적인 훈련을 좀 받아 보셔야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오래 하셔야 어 나올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또 드리고 뭐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도 좋고 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세계적인 선수들을 그 수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시청각 그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이미지 트레이닝도 될 거고 네. 상상을 하면서 그런 팁들이 저는 하나 더 있다면은 턴터치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턴에서 다 좀 많이 애를 먹으시더라고요. 좀 그것을 좀 여유롭게 하려면 네. 턴터치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자동적으로 이제 몸에서 기억하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일단은 반복 숙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IM 기록을 줄이려면, 일단 IM 네, 자체가 다른 한 가지 그 종목보다 호흡이 더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렇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유산소적인 능력을 먼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많은 운동을 일단 좀 해야 된다. 예. 훈련량이 좀 많아져야 돼요. 100m의 그 기준 기록을 맞추려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IM 100m지만 IM 200m를 완주할 수 있는 정도까지 체력을 기르면 사실 베스트고 50m, 50m, 50m씩 해서 총 200m 할 음,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중급이나 고급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레이스는 뭐 훈련량은 충분히 그 정도 단계가 되시면 연수나 이런 단계가 되시면 받쳐주실 거기 때문에 턴 터치 연습, 장훈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1-2초를 줄이면 충분히 안정권에서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초급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장훈 씨와 의견이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하시려면 운동량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레인도 조금 한국에서는 부족하기도 하고 네, 방해를 많이 받잖아요. 긴 맞습니다. 거리를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일반 수업이 아닌 뭔가 특강을 간다거나 네, 정기적으로 뭐 장훈 씨가 하는 뭐 물의 정령 같은 훈련 아예 팀을 간다거나 네. 그것도 너무 도움이 된다.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큰 도약을 하는데 수영을 길게 보신다고 하면.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일단 솔직히 일단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음. 주의거든요. 네.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것이 일단 낫기 때문에 네. 뭔가를 시도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롭게 음. 이것저것 그런 것에서 이제 뭔가 두려움도 좀 더 없앨 수 있고 네.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음,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생체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다. 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준비한 코너는 코너. 선수들을 좀 유명한 선수들을 외국 선수들을 한 명씩 리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 네. 방식이나 이런 네. 거를 같이 알면 나중에 뭐 꼭 대회를 뛰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올림픽을 하거나 수영 경기를 볼 때 아, 저 선수 들어봤어. 저 선수 보면 되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선수는 레옹 마르샹, 레옹 프랑스의 마르샹. 네, 레옹 프랑스의 레옹 마르샹. 마르샹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이 선수는 이제 옛날부터 두각을 드러낸 선수긴 해요. 뭐 어, 17세 나이부터 프랑스 선수권 대회에서 뭐 우승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진짜 포텐셜이 터졌던 거는 작년에 2024 파리 올림픽 때 금메달과 올림픽 신기록을 갱신을 했잖아요.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기록을 깨면서 개인 운영 400m에서 깼고 그리고 평영 200m에서도 금메달. 네. 올림픽 신기록으로. 네. 네. 그렇게 금메달을 땄다. 사관왕을 했네요. 사관왕을. 개인 혼영 개인. 200, 네, 남자 평영 200, 남자 절병 200, 개인 혼영 400까지. 네. 이런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의 이제 IM 선수들은 베이스가 좀 다양할 수 있는데 보통은 자영 선수는 잘 없는 것 같긴 하고 배영이나 저병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선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병인지 평영인지 좀 아시나요? 이 사람의 주 종목이요? 원래 종목이었던 거. 제가 봤을 때 저병인 것 같긴 한데, 간략한 배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 일- 17세 때 프랑스 선수권 대회에서 저병 200m로 우승을 차지한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저병이 일단 베이스였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배경 베이스. 네. 근데 그런 선수가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건 사실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평영 200m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테크니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영 200m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세계 1등을 했다는 게, 뭐 개인 운영 기록도 마이클 펠프스 선수를 제친 게 대단하긴 하지만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종목이 그냥 수영인 거죠. 어, 깔끔하게 정리. 네. 모든 선수가 수영이 주종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저병만 잘하는 선수가 있고 뭐 배영만 음, 잘하는 선수, 평영자 뭐 자영 이렇게 있는데 이 선수는 뭐 네 개 다 잘해요. 어, IM 400, 200, 저병 200, 평영 200에서 평영 200. 단일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 4개를 올림픽에서 땄다라는 거는 음, 압도적인 어떤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번 그 파리 본인 이제 자국 경기, 자국 올림픽이어서 뭐 좀 더 대단한 것도 있고 정말 대단한 어떤 모든 게 다 갖춰진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병에서의 어떤 파워, 지구력, 뭐 기술, 테크닉, 뭐 수영에서의 모든 것을 다 훈련을 통해서 좀 뭐 그냥 뭐 말이 다 아, 개인 운영부터 스프린트까지 다양한 유형의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뭐 당연히 했겠죠. 꾸준한 노력이랑 정신력으로 항상 우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음, 상훈 씨가 지금 너무 대단한 선수여서 말을 더듬으시는데 저도 좀 놀란 게 네. 보통 개인 운영 뭐 라이언 록티 선수나 마이클 펠프스 선수 뭐 하기노 고스케 이런 선수들 보면 사실 평형이 좀 약해요. 개인 운영 선수들이. 어딘가 하나는 무조건 약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선수가 평영에서 그것도 올림픽에서 저는 금메달 땄다는 게 처음에 자료를 찾아보고 안 믿겼거든요. 네, 어떻게 개인 운영 선수가 평영을 잘하지라는 느낌으로 봤는데 대부분 제가 본 한국의 개인 운영 선수들도 평영이 좀 약해요. 다른 음, 종목은 다 강해도.
근데 이 선수는 음, 평영 200m에서 마저 잘했다는 거는 장훈 씨가 말씀하신 진짜 그 모든 종목을 잘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좀, 네, 이게 쉽지 되-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평영을 잘하고, 뭐, 평영만 잘하는 선수들은 많이 봤지만, 평영도 잘하고, 단일 그 종목에서 뭐, 저병, 뭐, IM,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제가 태어나서 사실 처음 보는 그런 유형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근데 이게 좀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혼영 400에서도 기록이 너무 압도적이고 200도 뭐 개인혼영 200도 1등이고 저병 200에서도 좀, 음, 좀 극적으로 1등을 하긴 했지만 그 기록이 엄청 느린 게 이 네 개의 종목이 다 느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영 200 같은 경우는 뭐 2분 5초예요. 진짜 빠른 기록이죠. 정말 빠른 기록이에요. 이게 어떻게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2분 5초라는 기록은 사실 예전에 예전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야마구치 선수. 야마구치? 야마구치는 2012년에 좀 잘했던 선수고 2020년 뭐 그러니까 그 최근 경기들만 보더라도 그 친하양 선수 제외하고는 2분 잘해야 2분 6초가 나올까? 2분 6초 아니면은 그 전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2분 7초만 나와도 사실 엄청 잘하는 평영 선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분 5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이게 선수에 네, 대해서 프로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네, 선수는 지금 2002년생으로 23세고요. 올해 키는 네, 187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좀 자료를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근데 이 선수가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사실 저희가 2회 전인가요? 팟캐스트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뭐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 네, 부모님이 올림픽을 뛰셨던 분이에요. 수영으로. 네, 네, 아버지가 1966년이랑 2000년도에 하계 올림픽을 출전한 선수였고 엄마 역시 수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은 당연히 했겠지만 유전자 자체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면 갈수록 좀 놀라는 게 이게 정말 스포츠를 잘 시키고 싶으면 나의 자식을 잘 시키고 싶으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뱃속에 만들기 전부터 잘해야 된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솔직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선수가 훈련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젖산 극복 훈련을 되게 많이 한대요. 아, 네. 그 이제 일반 수영 선수들은 보통은 저희도 포함해서 젖산 극복 훈련을 너무 몸에 신체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지만 네, 이 선수는 정말 자주 가져간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훈련은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한대요. 2시간 정도를 하는데 네. 물 마시는 시간 말고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고 물 마시는 시간도 1 분을 거의 안 남겨서 한다고 완전 꽉꽉 채워서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장훈 씨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이클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젖산 극복을 해야 되고 2시간 만에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클이 정말 짧을 텐데 완전 그냥 하드로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일주일에 6일씩 훈련을 하고 네. 최대 20시간까지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훈련 시간으로 치면. 그러네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씩 한다고 하면 뭐 아침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3시간만 해도 주 6일 하면 18시간인데 훈련 시간이 되게 짧다. 그만큼 짧고 짧다. 굵게 하는 것 같아요. 훈련 자체를. 어, 네. 이것을 그래서 지금 사실 기웅 씨가 네, 어, 이런 걸 보면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아, 소화하고 부상을 안 입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기웅 씨가 보내준 링크에서는
사실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레옹 마르샹 훈련 루틴 이래 가지고 보는데 네, 일단 간략한 배경을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수영 선수였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타고난 재능을 보였고 그 레옹의 훈련 방식은 이야기를 하는 게 기술, 지구력, 파워, 정신력을 조화를 강조를 하는데 사실 네. 이 네 개가 그냥 그 단어만 조합하면 되게 쉬워요. 이게 말이 되게 너무 쉽게 당연한 설명을 말이잖아요, 근데. 네, 네. 네. 배고프면 밥 먹어라 이 정도로 당연한 말이라서. 네. 이게 네.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선수를 이렇게 오늘 팟캐스트에서 리뷰를 하려고 경기 영상도 찾아보고 했지만 막 엄청 타고났다. 이런 걸 저는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테크닉적으로 엄청 타고났다던가 그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전자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실은 올림픽 정도까지 하면 그 유전자 자체가 아버지 쪽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하면 너무 너무 뻔한 결과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네. 좀 더 보는 게 좀 그런 거니까. 그렇게 도달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어느 네. 정도까지는 정말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노력이 받쳐졌지만 메이웨더 선수 같은 경우도 복싱의 메이웨더 선수 같은 경우도 가족 전체가 거의 복싱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 아기 때 막 보면 그때부터 막 숄더롤 하고 있고 아기인데도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만약에 체계적으로 엄청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수영장을 간다거나 뭐 유치원에서 체육 유치원에서 수영을 배우고 그다음에 두각을 나타내면 선수반에 가고 선수반에서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 보다가 쪼끔 두각을 내면 뭐 소년체전 나가고 이런 한국에서는 루트를 밟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땅도 넓고 개인 수영장까지 있는 급이면 본인이 훈련을 시키기도 하겠죠. 뭐 가서 이제 "발차기 이렇게 차 봐. 발차기부터 차서 이렇게 물을 잡아 봐." 그냥 출발점도 완전 다를 것이다. 갖춰진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수영을 이렇게 초급반을 해 봐도 어릴 때 수영했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금방 자세가 나와요. 애기들도 똑같고. 유치원 때 수영을 했던 애들은 중학교가 돼도 수영을 바로 금방 접배평자를 다 잘하는데 맞아요. 평생을 수영을 하지 않다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흡수가 엄청 노력해도 자세가 잘 안 나오세요. 예. 그런 거 쉽지 보면 않죠. 정말 예, 저는 스포츠 과학이랑 스포츠 영양 이런 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다. 예. 아, 맞아요. 예. 예. 한계는 없는 것이 저의 철학이긴 하지만 예.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좀 어릴 때 좀 뭔가를 좀 해놨던 분들이랑 안 했던 분들이랑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필요 없다.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정말 선수를 할 거 아니면 수영을 정말 좋아하면 되는 거고 네, 물에서 그 내가 스피드를 내고 미끄러지는 느낌을 즐기면 되는 거고 네, 네, 이렇게 뭐 자격증을 도전한다거나 그런 하나하나 뭔가를 이뤄가는 거에 대해서 즐기면 되지 수영을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쟤는 중급반인데 나랑 같이 들어왔는데 벌써 뭐 이제 연수반까지 갔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뭐 다들 속도는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꼭 특정 종목을 잘해서 넘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또 잘하는 종목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저는 수영을 좀 더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가 부족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했고. 네. 정말 근데 쉽지 않아요. 즐긴다라는 맞아요. 게 사실은 네. 되게 수영이 어느 때 보면은 좀 상당히 힘든 스포츠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네. 좀
정신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힘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되게 어려운 좀 헌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어쨌든 마스터즈 분들은 일단 기초적인 거 발차기, 턴, 네, 터치, 네, 돌핀킥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하시면 연습을 하시면 수영을 잘한다는 소리는 무조건 들으실 거예요. 잘한다는 소리 무조건 들을 거고 만약에 음, 대회를 뜨신다고 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정말 기초적인 걸 많이 연습하시면 더 좋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기본이 있을 것 일단 같네요. 예. 기본만 사실 잘 훈련을 해주면 솔직히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맞아요. 훈련을 시켜드릴 때도 음, 기본 그 트레이닝 그 세션을 항상 넣어드려요. 웜업에 킥, 음. 풀, 드릴, 웜업 뭐 이런 거죠. 사이드 킥, 뭐, 뭐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 같은 것,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되게 음. 강조하신 게 예, 저도 공감이 되고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레옹 마르샹 선수만 봤을 때는 뭐 마이클 네, 펠프스 선수도 그렇고 어 보통 IM을 잘하고 싶으면 저병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나 싶어요. 음, 네, 그 뭔가 돌핀킥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병과 배영 턴을 했을 때도 백돌핀을 차고 저병 음, 같은 경우도 스타트를 했을 때 저병 돌핀킥이 있고 네, 네, 평영에서 자유형 턴을 했을 때도 돌핀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병을 많이 연습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되게 많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효율적으로 저병에서 에너지를 아껴서 들어가고 네, 네. 그러면 평형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러면 그렇죠. 저병을 일단 우선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저병의 일단 첫 시작이잖아요. IM에서는. 네. 그래서 뭐 많이 해서 좀 가볍게 들어가면 당연히 그 이후는 좀 더 편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고 저병은 일단 제일 저희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영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병이 제일 어렵다,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사실 적폐평자 네 종목이 다 똑같이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없고 다 어렵고. 예, 뭐 동시간에 뭐 이제 저희 어떤 경지에 좀 올라가게 된다면 저병도 사실 천천히 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만약에 자형부터 시작을 했으면 배영, 평영, 저병 순으로 이제 배우셨을 텐데 제일 많이 안 해본 종목이 저병일 것이기 때문에 저병을 그렇게 이제 볼륨을 좀 더 많이 가져가주면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주제는 다 끝났고 다음 네, 주에 이제 아레나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음, 어 다들 준비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날이 매우 네, 덥기 때문에 시합장을 아, 가시면 예, 진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있어야 되고 땀을 너무 그렇죠. 많이 흘리시면 안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만약에 제가 시합에 가서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시합장을 가서 즐기는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네, 시합장이 사실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이제 맞아요. 수분을 습하고 많이 본인의 체내에서 앗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로도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나도 모르게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본인의 시합에서 집중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안 그 계시는 분이 계셨었나요? 너무 많죠. 다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네, 예, 응원하는 것도 사실 좋지만 예, 본인이 기록 단축을 위해서 어떻게 시합을 출전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훈 씨 말씀이 맞죠. 사실은 뭐 네, 기록이 정말 목표이신 분들은 정말 자기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는 게 맞고, 그냥 대회 네, 경험만 해보자고 하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대회 경험만, 일단 내가 오늘 이번에 처음 대회다 그러면 분위기도 네, 즐겨보고 저 네, 잘하는 맞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도 쳐다보고 그런 것도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네, 내가 정말 치열하게 훈련을 했고 대회를 뛴다, 마스터즈지만 네, 그러면 장훈 씨 말처럼 선수처럼 준비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음, 예, 치열해야 돼. 치열해야 기록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록을 나는 잘 나오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서 기록이 맞아요, 잘 맞아요. 나오길 바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죠, 일- 욕심.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건 이 음, 기록 경기라는 건 상당히 그 몸으로 하는 본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음,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몰입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터치패드를 찍고 기록을 보고 하루 종일 실망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맞고, 그냥 네. 재밌었다. 네. 대회도 할만하네. 다음에는 그래도 좋은 기록 내봐야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즐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 딱 둘 중 하나를 자기가 느낌을 딱 했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스스로한테 무조건 집중하시는 게 네. 무조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즐기는 것도 좋고 그렇게 즐기는 것도 좋고 네. 뭐 다 예, 추천. 열심히 예. 하시는 게 일단은 저 이제 장마철인데 수영 즐기시길 바라고, 운전 다들 조심하시고, 뭐 장훈 씨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딱히 없네요. 그리고 뭐 일단 1년 동안 준비해온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생체 네, 자격증 뭐 오랜 기간 준비하셨을 텐데 꼭 좋은 그 성적,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유정의 미를 꼭 거두시길 바라면서 저희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